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이 시간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먼저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저는 그 뷰웍스에 대해서 상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뷰웍스요. 네네. 예, 먼저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네네. 그 1,500원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비중은 60% 좀 많습니다.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어요, 정말? 네네네. 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10월 18일 날 그 상한가를 가는 걸 보고요. 예, 예, 19일 날 이렇게 제가 그 같이 편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US케어 테마도 있고 또 이 회사의 장래성이라든지 이걸 보고 들어갔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금 이제 아마 매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인 걸로 보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려서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차트도 어느 정도는 분석하실 수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진 않지만 차트 보기는 합니다. 네네. 예, 그러세요. 네, 지금 가격대가 아마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네네. 예, 어쨌든 박스권에 등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이제 네네. 좀 박스권 상단을 뚫을 수 있을지 또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 올 수 있을지 함께 좀 봐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신기한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우선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유헬스케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주들 상당히 좀 2011년도에 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2012년도에는 역시나 이러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헬스케어라는 것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인데 이제는 IT 기술이 전반적으로 이 의료 산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한 시기가 있어서는 상당히 멀리 있지 않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분명히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유헬스케어 대기업들이 이 관련된 그 사업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과 사업성이 좋다는 뜻으로서 뷰웍스 같은 종목군들은 분명히 수혜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역시 의료 영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헬스케어 관련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헬스케어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 탄력도는 같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중 상당히 좀 많으신 편이시지만은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 비중을 다 줄이시는 전략은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우선은 12,000원 라인 잡고 매매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성 기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2,000원 정도에서 이제 60% 비중이신데 점차적으로 줄이시는 전략으로서 13,500원대까지 수익 목표가를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뷰웍스만큼만은 어느 정도 좀 비중적인 리스크보다는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012년도 유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3,500원 선 제시하셨으니까요. 수익 꼭 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또 수익 많이 날 만한 종목 잘 골라보시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제일모직부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은 0810님께서 주셨고요. 매수한 가격은 98,000원, 비중을 10% 실으셨는데요. 어제 오늘 주가가 한 7% 오르거든요.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목표가 정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일단 상단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수혜를 받는 그 종목이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제일모직도 역시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AM OLED 사업 부분에서 이 재료를, 전자 재료를 그 제일모직이 이제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익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0%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했고요. 올해 그 일종의 뭐냐면 신성장 동력이죠. AM OLED가 증대되게 되면 한 15%에서 20% 정도의 그 매출 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 보는데 원가 부담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냐가 문제겠지만 일단 그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그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매출액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10에서 12% 정도, 15% 정도 성장한다고 15에서 20% 정도 성장한다고 예상하시게 되면 약 그 12만 원 선 무난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12만 5천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매수한 부분이 9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이탈해서 뭐 버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매수가 부분에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원익 IPS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원익 IPS를 9,500원에 사셨고요. 10% 가지고 계시고 또 로엔도 함께 문의를 하셨습니다. 17,550원에 10% 이렇게 두 종목 함께 봐드릴게요. 네, 우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고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원익 IPS 같은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원익 IPS, 삼성전자가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10만 원대를 넘어서는 모습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상승 탄력도는 이어질 수 있겠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 설비 투자는 뭐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원익 IPS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 삼성전자가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주가가 10,000원대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11,500원대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중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선은 삼성전자 효과를 보고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로엔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급등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전반적으로 그 엔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꺾인 것이 사실입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가소 모멘텀으로 오늘 좀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이러한 전반적인 한류 열풍이 만약에 어느 정도 2012년도에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상승 탄력도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사실 문화산업 자체라는 것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상당히 한류 열풍이 강했다라고 해서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번 한 해는 조금 조심하는 그러한 단계를 좀 거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어느 정도 반등 시에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 반등 시 매도 의견에 대해서 목표가는 우선은 16,000원 부분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급락 18,000원에서 좀 급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50% 정도까지는 되돌림 현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면서 16,000원 온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좀 선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익 IPS, 로엔 이렇게 두 종목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들어온 전화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기 한솔제지요. 한솔 제지요. 예, 예,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9,300원에 9,300원에 비중은요? 60%요. 9,300원에 60%요? 예, 예. 예, 지금 가격대가 8,300원대니까 예,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손실이 나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이 종목을 왜 사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아, 저기 여기 이거 사라고 이거 전문가들이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권유에 따라서 예, 예. 언제쯤 매수를 하셨습니까? 한 겨울 됐어요. 어쨌든 뭐 내가 사고 계속 내렸거든요. 예. 한 달은 안 되신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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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랬을 때. 한 달 정도는 안 됐고 일단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1,0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예, 예. 예, 가장 궁금한 점을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신가요? 아, 이게 정자, 계열사 정자 때문에 그 주가가 이게 더 내려간다고 해서 예.
그 걱정이 돼서 이걸 팔아야 되나 가지고 있어도 되나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예, 저희가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상증자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예. 네, 그 유상증자 이제 한솔개발에 그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라는 얘기인데요. 한솔개발에 그 투자를 하는 것은 왜 하는지는 뭐 저도 이렇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쪽 관계자들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뭐 계열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그쪽 분야가 정확히 이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뭐 장담할 수 없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한솔제지 자체의 업황을 보고서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솔제지 같은 경우 지난해 그 EPS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2011년도 EPS가 한 920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럼 10배수 미만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에다가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인데 저평가라는 종목들은 저평가인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왜 그런 이유가 있냐면 일단은 이 한솔제지, 그러니까 제지 사업부이기 때문에 인쇄용지 부분에서 좀 인쇄용지가 많이 안 쓰이죠. 최근에 그 어떤 모바일 기기들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더 안 쓰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면서 일단은 인쇄용지보다는 골판지 용지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상태인데, 골판지는 주로 어디 쓰이냐면 이제 택배라든지 운송 쪽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가 많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택배 쪽이나 그런 쪽에 물동량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세라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면 사업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단기적인 뭐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추천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선 테마로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과거 얘기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전단지를 이렇게 많이 만들거나 그런 테마적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구조 조정이 되죠. 근데 이제 영업 외 손익에서 이제 금융 비용이 이 회사 같은 거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부채도 높고 그래서. 근데 그런 비용들이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다는 것은 내년 EPS 수준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당 한 900원 정도의 EPS가 한 900원 정도의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저평가 측면은 맞지만 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8,000원 선에서 제시해 드리겠고요.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뭐 버티지 마시고요. 일단은 매도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 그때 매수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단기적 반등 구간은 뭐 9,800 지금 300원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8,700원 선 위에 올라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최근 주가 추이는요. 그러니까 8,700원 돌파하게 되면 거기서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이탈했을 때는 거기서 손절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솔제지 지금 가격대 팔지는 마시고요. 8,000원 선을 손절가로 정하시고 8,700원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된 거는 맞는데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셨고요. 한솔제지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NRD입니다. NRD를 매수하신 분 매수 단가를 좀 볼게요. 1,830원에 이분도 비중이 꽤 많으세요. 8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심기현 대표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뭐 이 종목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히터로 관련주에 대해서도 테마가 형성이 가능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바이오 관련된 그런 테마도 상당히 좀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지금 시점 다행히 비중 많으시지만은 다행히 어느 정도는 수익 구간이십니다. 이 수익을 그대로 창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NRD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테마 형성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 상승을 할지 언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NRD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 확실하게 모멘텀이 작용할 때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인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점 매수가 이상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 높은 비중을 갖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 현금화 전략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시장에서 과거 2011년도 6월 달처럼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관심을 받을 때 충분히 따라 들어가셔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11년도 중반대 같은 모습 보일 때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으로서 조금 현금하신 다음에 기다리시는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실 본 거 없으니까 일단 현금하는 게 맞겠다라는 전략이시고요. NRD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을 꽤 높은 가격에 사셔서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봐드릴게요. 현대제철 매수 단가가 14만 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이 70%시라고요. 매도 시점 언제쯤이면 좋겠습니까? 9052님께서 보내셨어요. 네, 일단 그 전반적인 철강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철강 관련주들은 사실상 그 매출액 부분에서는 외형 성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요. 근데 그 주당 EPS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원가 부담 측면들이 좀 많이 그 되는 측면이에요. 아무래도 국제 상품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 외형 성장세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기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믿을만한 어떤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현대차, 기아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게 지금 뭐 겉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차량 판매 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맥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제철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관련주로 현대제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어떤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그런 어떤 경쟁 업체들이 제철 관련주들, 그러니까 철강 관련주들이 경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은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을 좀 끄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의 지금 뭐 철강 그 어떤 중국 긴축 완화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데 중국의 그 철강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산업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둔화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단 구조조정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주당 순이익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만 원 선으로 손절가는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실적 부분들은 그래도 무난하기 때문에 일단 11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면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고 다음에 또 한번 상담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대제철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세미시스코 상담 요청 들어와 있는데 보죠. 7,410원에 비중을 50% 실으셨고요. 꼭 좀 해주십시오라고 9432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상 가격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기는 한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큰 등락도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상장한 지 2달이 안 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모가 9,500원 이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이 지금 시점 왜 이렇게 공모가 대비해서 밑도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LCD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 상당히 강화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시장에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 LCD 쪽에 좀 더 영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가 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좀 횡보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못 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뭐 손실 구간이시지만 사실은 뭐 손실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실은 아니십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현금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지금 시점 스마트 관련된 기기에 대해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군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완전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으로 다시 한번 갈아타신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세미시스코 지금 좀 자르고 나오시고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면서 성광밴드를 문의하셨는데요. 매수한 단가가 2250원 40% 가지고 계시다고. 흐름이 답답합니다.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일단 성광밴드는 뭐 대표적으로 그 기계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계 업종들 굉장히 올해 뭐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계 수주액은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기계 수주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공시나 뭐 그런 데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플랜트 설비라든지 아니면 그 원자력 설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음새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 사실상 이음새 자체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말 그대로 뭐 원자력 그 발전소 건설하는데 이음새가 잘못돼 가지고 원자력이 뭐 샌다고 한다거나 그런 어떤 방사능이 샌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음새 부분은 굉장히 꾸준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라든지 어떤 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들은 약간은 좀 둔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강밴드 최근에 그 10월 달에 그 저평가 부분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측면들은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전반적인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2008년 이전에 그런 부분들의 지금 회복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두 가지 측면으로 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매출 판론을 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성강밴드의 장기적 성장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저평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기업도 한동안은 굉장히 부진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들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18,000원 선은 좀 지지는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 18,000원 선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되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추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실적 같은 경우 지금 예상치에서 한 24,0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손절가만 잘 지키면 될 것 같고요. 성광밴드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바이넥스 봐드리죠. 9,860원에 사셨다고요. 10% 가지고 계신데 추가로 사고 싶다고 매수 단가 좀 알려주십시오. 479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우선은 네.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좀 기다리신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대로 그냥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유는요? 지금 시점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선은 지금 상당히 좀 급등을 하였습니다. 주가가 6,000원대에서 지금 10,000원대가 넘는 상승 흐름 보였다는 것이 바이오 시밀러뿐만이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그룹 수혜에 대한 예상이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 사실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급등한 이후에 오늘장에서는 조금 좀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염두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9,300원 라인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10% 더 늘리셔갖고 20%까지 추가로 늘리시는 전략은 유효하겠지만은 뭐 지금 가격대 굳이 10,000원대에서 비중을 늘리신다고 한다면은 평균 단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큰 폭의 또 손실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지금 시점은 추가 매수보다는 좀 지금 들고 계신 물량을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매수한 가격 대비 만약에 더 오른다고 한다면 한 12,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대 온다라고 하면 좀 정리하시는 전략으로서 욕심보다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 속에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또 다른 종목 봐드립니다. 두 종목을 문의하셨는데요. 빠르게 좀 봐드릴게요. 삼성전자를 107만 원에 사셨고 40%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 종목은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신 거고 동국실업을 2,000원에 50% 가지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대선 관련주인지를 여쭤보셨어요? 네, 일단 그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 최근에 들어서 뭐 언론에 얘기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지금 삼성전자가 그 실적 부분,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그 2011년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기존 컨센서스가 한 8조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상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왜 못 가냐면 그 10% 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측면들이니까 이게 시장이 풀렸을 때는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는 그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력을 지금 못 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받쳐준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잡을 수는 없고 목표 주가는 120만 원 선 정도로 지금 130만 원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한번 보고 그다음에 110만 원 선, 120만 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뭐 다 아시다시피 이 기업은 지금 100만 원 선을 지금 넘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100만 원 선이 저항대로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지지도 클 거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100만 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나 이어서 동국실업
지금 이거 대선 관련주냐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국실업이 그 대선 관련주인지 그 뉴스 공시 같은 것도 잘 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부분에서는 최근에 좀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동양철관이 있습니다. 동양철관이 최근에 그 가스관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급등하죠. 그런 부분에서 지분 처분한 것이 지금 반영이 됐지 그 실적세가 그렇게 크게 반영됐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역시나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2,100원선 목표주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오늘 저점이 1,900원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경기 둔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인 165조 원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주제로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단계별 대응 계획을 점검 보완하고 경제 상황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상황별 계획을 3단계로 구성하고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컨틴전시 플랜은 1단계 시장 변동성 확대, 2단계 자금 경색과 실물 경기 둔화, 3단계 급격한 자본 유출과 실물 경기 침체로 구성됐습니다. 보유 재산에 비해 세부담이 적은 주식 부동산 부자는 앞으로 친인척 사업체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 등 전문